이 시간에는 이제 확률 함수의 종류를 다루는데 거기서 몇 가지 특정한 값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대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값. 기대값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러한 용어일 거예요. 확률 및 통계 분야에서 특히 그 기대값과 평균값을 많이 혼동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그 확률론적으로는 실제 모집단의 경우에는 그걸 다른 용어로 부르는데 그게 바로 기대값. 그러니까 기대값 하면 확률 그 변수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을 보통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어진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요. 그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통계학적 성질을 우리가 모수를 얻어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표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표본에 대한 것만을 우리가 다뤘을 경우에요. 만약에 그 확률 분포의 성질을 다룰 때는 그거는 모델 또는 모집단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주어진 데이터는 그 일부분이에요. 샘플이니까 population의 일부분. 그것의 성질은 표본 성질이라고 그러고 확률 분포라는 요 단어 자체, 용어 자체는 모집단의 그러한 모든 랜덤 변수가 나타날 그러한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포는 모집단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의 모수, 통계학적인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평균이나 또는 분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즉 그 샘플 값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걸 평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의 소위 퍼진 정도 베리언스 분산도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주어진 그 샘플 데이터에 관한 그러한 성질을 얻어내는 건데 실제 모집단이 갖고 있는 평균과 분산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예측하는 거고 지금 보통 우리가 그 평균값을 구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요. 다 이거는 x 바라고 보통 기호를 표시하고 분산은 s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실제의 모집단의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정도일 거다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로부터? 표본 데이터로부터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죠. 하지만 그러면 실제 모집단에 갖고 있는 실제 평균도 있을 거고요. 실제 분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기호로 표시를 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균값, 모집단의 평균은 뮤라는 그릭 문자를 쓰고요. 그리고 시그마라는 분산의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 역시 이것도 제곱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그릭 문자를 써서 이와 같이 그 일반 데이터의 평균 분산인 x바와 s스퀘어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뮤 또는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으로 분산과 평균, 모집단의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뮤 썼으면 이 기호는 모집단이 갖고 있는 진짜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평균 또는 분산, 일반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었는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x바라고 하는 평균값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배웠죠? 모든 표본값들 x sub i를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해준 다음에 n개니까 n으로 나누어 준 게 바로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요 수식을 조금 우리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수식이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요 수식을 조금 변화시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샘플 자료니까 표본 자료니까 x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건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샘플 값들이니까 우리가 x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0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것이 5개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곱해주면 즉 n sub x는 x라는 값이 갖고 있는 여기에 다시 표현되고 있는데
즉 nx라고 하는 거는요, x 값을 가지는 자료점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그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nx 개수 곱하기 x 하면은 그 숫자를 갖는 값의 개수만큼 곱한 거니까 그걸 다 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30이 5개 있으면 30을 5번 더하나 30 곱하기 5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바꾸어 본 겁니다. 그래서 nx 곱하기 x, 그것을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의 종류가 말하자면 숫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숫자가 5개 정도면 이런 건 5개만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 수식과 일치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동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수식에서 n분의 1이라는 요 앞에 있는 거를 요 안으로, 썸메이션 기호 안으로 우리가 가져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가져오면 바로 n분의 n sub x라는 그 식이 썸메이션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x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 보다시피 원래 주어졌던 x 바를 구하는, 평균 값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퀄 사인으로 약간 수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요 수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게 볼까요? 어떤 주어진 x라는 특별한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몇 번 나타나는지 n sub x로 카운트해서 그거를 전체 샘플 개수로 나누어 준 걸, 곱해 준 거를 모든 x에 대해서 더해 준 요 수식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x 값과 그 x 값의 상대 도수 값을 곱해 준 것의 합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 n분의 n sub x라는 요 특별한 비율, 요 비율 값을 우리가 보통 상대 도수라는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즉 어떤 특정한 값이 몇 번 나타나는지 전체의 샘플 중에서 그거를 상대 도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그 사실은 뭐냐면 샘플의 개수 n, 샘플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n분의 n sub x라는 상대 도수, 보통 이거를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 확률 probability of x에 점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또는 2번 던졌을 때 3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그 횟수를 카운트하면은 한 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운이 없으면. 그죠?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많이 하면 할수록 600번 하면은 적어도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죠? 6000번 하면 1000에 가까운 숫자가 점점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샘플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상대 도수 n분의 n sub x라는 요 값이 점점 실제 확률 값에 근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of x 값으로 우리가 n sub x over n이라는 요 값이 이 값에 점점 근사해지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거를 써버리면은 앞에 요 수식에다가 지금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우리가 그 대신 써올 수 있게 되고요. n이 굉장히 크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값을 보통 우리가 통계학 이론에서는 이 값을 특별한 값으로 부릅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모집단의 평균 뮤, 또는 다른 말로 그 기대값이라 그래서 기대값의 영어 표현이 expectation이잖아요. 우리가 기대되는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E라고 expectation of X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확률 변수 X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값이 바로 뮤, 평균 값이 되는 거고, 그 평균 값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샘플 값에다가 실제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더한 그것이 바로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대값 구하는 공식, 여기 위에 쓴 요 기대값 쓰는 공식, 이
expectation of x summation for all x times probability of x라고 표현하는 요 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expectation은 이제 자 이거는요 사실은 각 값의 가중산술 평균을 확률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x라는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이고요. 그 값이 얼마만큼 나타날지 그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근데 확률을 곱하는 게 모든 그 x들이 갖는 그 확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값에 대한 웨이팅을 준 거죠. 확률 값으로. 그래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대값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러니까 기대값을 얻는 방법의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무수히 반복했을 때 예상되는 평균값을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상대 도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요 그 probability of x 값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summation 기호를 쓴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 자체가 이산 변수를 가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산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는 이젠 덧셈이 아니라 이런 그 적분 기호로 써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 x와 그 x가 나타날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곱해서 그것을 다 적분해 준 것.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집단의 평균 뮤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그 용어로는 expectation of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새로 배운 한 가지는 이 페이지에서는요. 기대값이라는 것을 배운 거고요. 이 기대값은 그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집단의 평균은 샘플 데이터의 일반 데이터의 평균과 비슷한 건데 언제 똑같아지냐면 일반 샘플 데이터의 개수가 무한히 증가하면 그 값이 결국에는 모집단의 평균 값으로 점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분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특히 이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모집단의 평균인 기대값 뮤는 주어진 그 모든 변수값 곱하기 그것의 확률 밀도 함수값, 우리가 앞에서 잠깐 리뷰한 이 확률 밀도 함수값과 우리가 곱한 요 값을 적분해 준 것이 전체의 모든 그 경우에 대해서 바로 기대값 또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조금 전에는 평균값에 그 모집단의 상대적인 대응하는 모집단에서의 값 기대값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즉 그 이산 자료의 경우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산 자료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 자료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첫 번째 게 일반 데이터의 경우요. 그 두 번째 게 모집단의 경우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 기호를 다르게 쓴다 그랬죠. 일반의 경우에 분산은 S제곱이라고 쓰고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일반 샘플 자료, 표본 자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수식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모든 샘플과 그 샘플의 평균값, 그죠? 그래서 일반 자료의 평균값 x바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서 그걸 제곱해주고 다 더한 후에 n-1 한 개가 적은 전체 샘플보다 그것으로 나누어 준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공식입니다. 이 분산 공식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분산 공식은 다시 앞에서 기대값 구할 때처럼 우리가 1 나누기 n분의 1이라는 요 부분을 썸메이션 기호 안으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본 게 바로 요 수식이죠. 그러니까 n-1분의 n sub x. n-1은 그냥 n이라고 생각해도 그 별 차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n 대신에 n-1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n이 점점 커지면 n에서 하나를 빼나 아니면 n이나 그냥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상대 도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어진 샘플 x에 나타난 개수가 n sub x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 도수 곱하기 주어진 x와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 그거를 다 더한 것. 이 수식은 앞에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요, 즉 상대 도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사실은 n이 증가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무슨 값과 거의 똑같으냐면 바로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 값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실험을 무한히 많이 하면 거기서 나오는 상대 도수 값은 실제 모집단이 갖고 있는 특정한 값의 그 확률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엔 모집단의 경우에는 주어진 x 값과 실제 모집단이 갖고 있는 평균 값, 앞에서 구한 기대값이죠. 그것의 차이의 제곱 곱하기 확률 값을 다 더한 그러한 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평균, 일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에서의 차이가 x바와 뮤의 차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대입돼서 분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 그 평균으로와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것이 일반적인 분산이라고 하면, 모집단의 분산은 그 실제 데이터의 기대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제곱해서 그것이 나타날 그 확률값과 곱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해준 요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모집단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 편차는 우리가 다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주어진 값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이, 즉 S와 시그마가 각각 그 일반 또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각각 스퀘어 루트만 취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연속 자료의 경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그 썸메이션 기호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렇게 두 수식 다 이산 자료에 대한 분산 값을 한번 계산해 본 건데, 우리가 연속 자료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은 결국에는 그 썸메이션 기호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적분 기호로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적분 기호 안에 적분돼야 될 대상이 되는 그 값은 역시 그 평균 값이 아니라 이와 같은 뮤라고 하는 그 기대값으로 과의 실제 값과의 차이로 표현만 해주면, 그게 바로 그 연속 자료의 경우에 그 분산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모집단의 분산이죠. 역시 그 곱해지는 그 값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률 밀도 곱하기 실제 값 빼기, 이거는 기대값이 되는 거죠. 기대값 뮤를 우리가 해주면 곱해서 그것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해준 게 바로 그 연속 자료의 분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속 자료의 그 분산은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그 expectation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하면 더 단순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뮤라는 값은 다시 표현하면은 그거는 expectation이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주어진 함수의 또 expectation은 알다시피 그 값이 나타날 확률 밀도 값을 곱해서 적분해 준 게 바로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expectation으로 표현을 하면 그 앞부분에 이 뒷부분에 그 적분 공식이 좀 더 단순하게, 그러니까 기호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expectation of x 빼기 x의 expectation 제곱값, 이것이 바로 요 수식을 똑같이 설명하는 것, 단순하게 설명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또 똑같죠. 그 베리언스를 그냥 그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것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값이 결국엔
표준 편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평균과 분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집단의 경우는 그냥 단순한 그 평균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기대값을 써야 되고, 그 기대값은 확률 밀도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확률 밀도를 공부한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적분해서, 그러니까 썸메이션 대신에 연속 자료의 경우에는 이런 적분 형식으로 기대값을 얻을 그 수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지금 요 앞에 두 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것에 해당됩니다.